지금 이 시각 여러분이 주목할 만한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검찰이 불법 촬영 혐의를 받는 축구선수 황의조 씨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황 씨는 검찰 조사에서 촬영을 한 건 맞지만 몰래 한 것은 아니라며 범행을 부인했는데요. 피해자 신상 관련 정보를 공개해받은 2차 가해 혐의는 불기소 처분됐습니다. 진기훈 기자입니다. 국가대표 출신인 축구선수 황의조는 상대방 동의 없이 사생활 영상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황 씨의 불법 촬영 피해자는 2명인 걸로 나타났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20일 황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는데 범죄 혐의가 있다고 보고 불구속 기소를 결정했습니다. 검찰은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디지털 성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황 씨는 불법 촬영 의혹과 관련한 입장문을 내면서 피해자 신상 관련 정보를 공개해 2차 가해를 한 혐의로도 조사를 받아왔는데 검찰은 이 부분에 대해선 혐의 없음 처분했습니다. 검찰은 당시 발표 내용만으로는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을 정도로 인적 사항이 공개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황 씨의 불법 촬영 논란은 지난해 6월 황 씨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는 한 누리꾼이 황 씨와 여성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과 영상 등을 SNS에 공유하며 불거졌습니다. 황 씨의 고소로 진행된 협박 사건 수사 과정에서 경찰은 불법 촬영 정황을 포착했고 이후 황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지난 2월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황 씨는 영상 촬영이 합의하에 이뤄졌다며 혐의를 부인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황 씨가 촬영한 동영상을 SNS에 올리고 황 씨를 협박한 인물로 밝혀진 황 씨의 형수 이모 씨는 지난해 12월 구속 기소돼 지난달 2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연합뉴스TV 진기훈입니다. 지난해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40대 여성을 납치하고 살해한 주범 2명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습니다. 이 사건의 배후로 지목된 부부에게도 실형이 선고됐는데요. 다만 이들 부부는 살인의 고의가 입증되지 않아 강도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가 인정됐습니다. 김혜린 기자입니다. 지난해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40대 여성이 납치당한 뒤 살해됐습니다. 범행의 배경엔 가상화폐 투자로 인한 갈등이 있었습니다. 피해자로부터 가상화폐를 빼앗자는 이경우의 제안에 유상원, 황은희 부부는 범행 자금 7천만 원을 댔습니다. 이경우와 황대한, 연지호는 이후 피해자를 납치해 살해했고 시신을 야산에 안매장하기도 했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유가족분들께도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범 이경우와 황대한은 재판 과정에서 살해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1심과 2심에서 모두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이 책임을 상대방에게 떠넘기며 변명으로 일관하고 진실로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대법원도 원심 판결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무기징역을 확정했습니다. 범행 배우인 유상원, 황은희 부부에겐 각 징역 8년과 6년이 선고됐습니다. 검찰은 부부가 피해자에 대한 살해 의도가 있었다며 강도 치사죄를 적용해달라고 했지만 재판부는 강도 범행 공모만 인정하고 살해 공모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납치 살해에 가담했지만 자백한 연지호는 징역 2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범행을 반성하고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을 고려해 항소심에서 2년이 감형됐고 대법원이 형량을 유지했습니다. 피해자의 동선을 파악하는 등 범행을 도운 이모 씨와 범행에 쓰인 약물을 빼돌린 이경우의 부인 허모 씨는 각각 징역 4년과 4년 6개월에 처해졌습니다. 연합뉴스TV 김예린입니다. 축구 대표팀을 이끌게 된 홍명보 감독은 지난 2014년 브라질 월드컵에 이어 2번째 월드컵 도전에 나섭니다. 홍 감독은 10년 전엔 경험이 많이 부족했다며 지금은 그때와 다르다고 각오를 다졌는데요. 이번 도전 키워드로는 헌신과 희생을 꼽았습니다. 김종력 기자입니다. 런던 올림픽 동메달에 자신감을 안고 나섰던 2014년 브라질 월드컵. 하지만 결과는 1무 2패, 조별리그 탈락이었고 귀국길에서는 엿세례를 받았습니다. 승승장구하던 축구인 홍명보의 첫 실패였습니다.
축구대표팀을 다시 이끌게 된 홍 감독은 10년 전에는 미숙한 점이 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지금하고 10년 전하고는 많이 다르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때는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경험도 많이 좀 부족했고요. 지난 2021년 울산 G봉을 잡은 홍 감독. 2022년과 2023년 연속으로 챔피언에 오르며 K리그를 대표하는 감독이 됐고 우여곡절 끝에 감독으로 두 번째 월드컵 도전을 앞두고 있습니다. 손흥민과 김민재, 이강인과 황희찬 등 유럽파가 즐비한 현 대표팀은 역대 최강 전력. 홍 감독은 정말 강한 팀으로 마지막 도전에 나선다며 키워드로 헌신과 희생을 꼽았습니다. 만약에 이 재능을 헌신이나 희생이나 그 위에 올려놓는다고 하면은 저는 이 재능은 어마어마한 힘을 발휘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우리 좋은 선수들도 많이 있고 뭐 그렇지만은 얼마나 신뢰관계를 쌓느냐가 굉장히 전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선임 과정에서 나온 축구협회의 미숙한 일처리와 홍 감독의 말 바꾸기로 여론은 좋지 않은 상황. 하지만 나를 버리고 한국 축구만 남았다는 각오와 함께 홍 감독의 월드컵 재도전은 시작됐습니다. 연합뉴스 TV 김종혁입니다. 서울시가 광화문 광장에 100m 높이의 태극기 개양대를 설치하려던 계획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지나친 애국주의적 발상이라는 일각의 비판에 따른 것인데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겠다면서도 국가 상징 공간의 필요성은 재차 강조했습니다. 김혜림 기자입니다. 광화문 광장에 솟은 100m 높이의 태극기 개양대. 지난달 서울시가 호국의 뜻을 기리기 위해 설치하겠다고 발표한 국가 상징 조형물 조감도입니다. 발표 직후 일부 정치권과 시민사회 등에선 지나친 애국주의라는 비판이 빗발쳤습니다. 논란이 확산하자 결국 서울시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전면 재검토하겠다며 한 발 물러섰습니다. 100m 높이의 태극기 개양대를 설치하려던 계획은 철회된 셈입니다. 어떤 디자인이라도 좋다. 또 그게 국기라면 높이가 어떻게 돼도 좋다. 그걸 꼭 뭐 100m를 고집할 이유도 없는 것이죠. 뭐 30m도 좋고 70m도 좋겠죠. 모든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한번 국민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시는 또 태극기를 둘러싼 이견이 크다면 무궁화 조형물을 쓰고 꺼지지 않는 불꽃 상징물도 실제 불꽃이 아니라 LED 등을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미 이순신 동상과 세종대왕 동상이 있는데 굳이 국가 상징물을 더 설치할 필요가 있냐는 지적에는 그동안 대한민국 헌법상에 국가 정체성을 상징하는 공간은 없었다며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서울시는 시 홈페이지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뒤 시민단체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기구를 활용해 조형물 규모와 디자인을 논의한 다음 설계 공모 등을 거쳐 내년 12월쯤 준공하겠다는 목표입니다. 하지만 찬반 여론이 여전히 갈리고 있는 만큼 재추진을 둘러싼 논란이 시히 가라앉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 TV 김예리입니다. 올림픽 개막을 앞두고 전 세계인의 관심이 모이는 프랑스 파리에서 삼성전자의 세계 최초 AI 폴더블 폰이 공개됐습니다. 중국 업체들의 거센 공세 속에서 삼성전자는 AI 기술을 필두로 시장 주도권을 잡겠다는 전략입니다. 김주영 기자입니다. 삼성전자가 내놓은 세계 최초의 인공지능 AI 폴더블 폰입니다. AI 기능을 폴더블 폰의 특성을 최대한 살려서 구현한 것이 특징입니다.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이 마주 앉은 상황에서 AI 폴더블 폰을 사이에 두고 대화하면 앞뒤 화면에서 각자의 언어로 실시간 번역된 자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외국어 음성을 실시간으로 원문과 스크립트로 바꿔 화면에 띄워주는데 외국어 강의를 들을 때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단 한 번의 터치로 PDF 파일을 다른 언어로 번역하는 기능도 탑재했습니다. 역대 폴더블 시리즈 중 가장 얇고 가벼운 무게로 휴대성도 높였습니다. 가장 정제된 폴더블 디자인에 갤럭시 AI라는 혁신 기술을 더해 최고의 사용자 경험을 제공하겠습니다. 폴더블 폰 시장에서 중국 업체들의 거센 추격이 이어지면서 삼성전자는 올해 1분기 처음으로 중국 화웨이에 1위 자리를 내줬습니다.
이번 AI 폴더블 폰 출시로 폴더블 폰 종주국의 위상을 되찾겠다는 목표입니다. 기술적으로 진보도 되어 있고 품질 면에서도 안정화되어 있다는 것을 강조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화웨이와 샤오미, 아너 등 중국 업체들도 하반기 폴더블 폰 신제품 출시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폴더블 폰 시장에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는 가운데 AI를 앞세운 삼성전자가 다시 1위 자리를 되찾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입니다. 연합뉴스TV 김주영입니다.